자, 이 정도 넘어가고 넘어갑니다. 전입신고 없이 선순위 전세권만 설정한 경우에는 경매 신청 채권자가 되면은 저가 낙찰 금액만 배당받고 말소가 되니 입찰하면 좋습니다. 그죠? 또 배당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도 필요하고 인도 명령 대상 대미로 일반 매매처럼 똑같다. 존속기한 이런 거는 무시하세요. 한번 봅니다. 20에 108745. 엊그제 해운대 거는 팔렸더라고요. 1억 2천인데 한 절반 떨인 거 있죠. 낙찰 안 된, 오피스텔이 팔렸더라고요. 자, 20에 108745. 자, 봅니다. 대구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절반에 떨어졌는데, 낙찰 받으면 문제없나? 이런 겁니다. 한번 봅니다. 자, 대구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전용이 12평. 그죠? 12평인데, 누가 미납을 했네. 또 뭐실이 세게였노. 그죠? 이 사람은 너무 세겠다, 그죠? 2등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납이 되면은 겁이 나요. 특히 미납이 되면은 겁이 나요. 잘 안 들어옵니다. 보통 유찰돼요. 그러면 또 요 되면 또 많이 들어옵니다. 대부분 그래요. 흐름이. 자, 요번에는 20%가 와요. 여기에, 수표는 20% 끊어요. 자, 그런데 오피스텔인데 이렇게 봅니다. 임차인이 뭡니까? 임차인이 우리 안 여사가 1억 2천을 전입신고는 안 하고 돈을 줬고 전세권을 그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존속기한 이거는 무시하세요. 그냥 우리 경매에서 이제 옛날에 구법에서는 많이 쓰였는데 지금 신법에서는 아무 시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전세권을 했는데 자기가 경매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권리분산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만약에 전입신고를 했으면은 전입신고가 선순위 같으면은 1억 2천을 맞춰줘야 되지만 낙찰자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선순위 전세권자가 그냥 지가 1억 2천 받겠다고 경매를 딱 연 겁니다. 전입신고도 안 하고. 이럴 때는 여러 6천에 팔리면 6천 받고 끝나는 겁니다. 낙찰자가 더 물 것도 없어요. 부담할 것도 없고 아주 해피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골치 아프죠. 선순위 있으면은 1억 2천을 맞춰줘야 됩니다. 돈을. 인수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럼 요거는 낙찰 받으면 뭐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요거는 받으면 된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때는 왜 안 들어옵니까? 이때는. 이 두 사람 왜 안 들어와요? 뭐 문제가 있는 거 하는 것은 현황 조사서도 보고 미상이 없다죠. 미상. 자, 미상. 자, 아까 배웠다, 그죠? 외국인은 여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사실 지가 뭐 전세권 설정해가지고 지가 겸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 쓰다가.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각암구 매수를 보니까 조사된 임차 내기 없음. 끝났죠? 요번에 재매각이고 20% 내라.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럼 요거는 임차인 없다 봐야 됩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럼 낙찰자가, 요 안상수식 같은 거 돈을 받으려고 하면은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매물 똑같으니까 적정하게 들어가시면 된다. 근데 왜 미납한 건 뭐 인정됩니다. 내가 너무 많이 썼으니까, 여보야 몇 등 했노? 1등. 2등하고 얼마 차이 나는데, 뭐 한 4천, 한 개네 되게 싫어하죠? 말라고 많이 썼노? 해가지고, 1억 700인데 1억 1600 써보더니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떨어져도 또 안 들어옵니다. 이 두 사람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이상하다. 그래서 법원 바로가기 해당 사건 법원에 두 번째 가서 이거 봅니다. 이거 보니까 유치거리 이런 게 없네요. 이건 상관없죠. 이제 선순위가 전입자가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럼 낙찰 받으면 아무 문제 없겠다. 그죠? 문제 없습니다. 자, 이 뭡니까 이게? 상가는 텅텅텅, 빌라는 활활활 해놨는데, 그죠? 그래서 이 전세 보증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애들이 이제 세 군데서 많이 보증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수유동의 201호 같은 경우에는 1억 1300에 떨어지는데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배당받지 못하는 데서 포기하고 임차권을 말소하겠다. 아주 좋은 조항이에요.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에 있더라. 이거는 이제 뭐 두들 부사비든지 하시면 되겠고. 자, 20에 108799. 자, 요거 낙찰 받으면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봅니다. 자, 전용 12평. 그죠? 수유동. 1억 1300. 1억 7500. 자, 요거는 채권자가 최저 매각 가격이 감정가 대비 60% 이상일 경우에 포기하겠다. 자, 이 문구 애매해요. 최저 매각 가격이 감정가 대비 60% 이상일 경우에 포기하겠다 했는데,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이 몇 프로인가, 지금? 몇 프로죠? 51%죠?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걔랑 물어보니까, 전화했더니, 최저 매각 가격이 60%, 지금 51% 빠지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답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좀, 이거하고 틀리네. 이게 잘못 들어왔네, 이게. 자, 이게, 넘어짓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빼버리세요. 자, 이거 꼽혀주세요, 이거. 넘어질 거 다시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낙찰을 일단은 조심해야 되겠다. 낙찰 금지. 다시 조사하고 막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201호. 꼽혀쳐버렸어. 무엇이 안 맞아요. 서로가 안 맞아요. 이거는 그냥 빼버립니다. 자, 3차 매각기일에 낙찰가는 2차 이상 낙찰 80%됐다. 그러면 전차의 입장을 잡습니다. 20에 10134. 그제 지난주에 우리 수강생이 11시 10분까지 쓰면 되니까 쫓아가서 지금 입찰하고 캔 그 물건입니다. 성산구 사파동에 18평인데 1억 3,500에 떨었는데, 요게 성산구에, 우리 여기 바로 앞이옵니다. 여기 법원 옆에, 우리 학원 옆에, 여기 성산구입니다. 이게 이제 전용이 이제 18평이니까 분양을 하면 26평 같네. 이게 지금 임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전에 2015년도에 6년 전에 2억 1,900 주고 산 건데, 지금 개인의 생에 드는 바람에 이제 일된 건데, 요게 지금 낙찰이 얼마 됐느냐? 얼마 됐지 지금? 그럼 가봤자 됐다 안 됐다? 안 되겠죠? 왜냐 그러면 2차를 안 넘죠? 그죠? 엊그제 수업시간 나왔잖아요. 이 물건이 수업시간에 내가 뭐 지금 10시 한 10분쯤 됐으니까 쫓아가서 많이 돼서 사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분은 요거 안 넘기죠? 근데 1억 8,400 쓰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이때 사면 안 됩니까? 이때는 왜 안 사요? 이렇겠다. 이 9월달하고 11월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석 달 만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9월달에는 비쌌습니다. 근데 석 달 만에 최근에 옆에 어제 내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동기놈 옆에 아들내미가 장가를 왔어요. 토을 서원에 갔는데, 작은 거는 사서 7천만 손해 갖고, 작은 평수, 중간 사가지고 3억 500 팔았대요. 1억 5천 샀는데. 그래, 그거 산 1억 5천 정도 버리고, 7천 손해 갖고 1억 5천 버리고, 결론은 8천만 원 버렸다. 고맙다 하더라고. 왜냐 했더니, 내가 그때 장가 갈 때, 걔가 장가 갈 때, 물어봤대, 내한테. 물어봤는데, 저기 도계동에 빌라를 갈까? 어디로 갈까 할게 내가 토굴 성원에 25층짜리 아파트 절로 가도 해요. 그거 가야 6천 세대가 있으니까 길을 만다. 6천 세대. 6천 세대가 움직이는데 그거 가서 살아야, 그 토굴 성원에 가면요, 그 조그마한 포장마차에 김밥만 말아도 아들 대학 둘이 보냅니다. 그래서 길을 받아야 되니까 6천 세대 그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장가 갈 때 그걸로 집을 구했대요. 도계동에 빌라 살라 하다가. 그 구했는데, 중간 거를 사갖고 1억 5천 샀는데, 또 작은 거 샀어요. 사가지고, 작은 거는 뭐 한 7천 가까이 손해가 삐고,
1호상 여기 요번에 엊그제 리모델 한다고 하고 가격이 많이 올랐대요. 3억 5백에 팔아가지고 결국 두 개 똔또 해보면은 한 8천만 원 이렇게 버렸다고. 친구야 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도계동 빌라 안 가고 토울 성원 사갖고 8천만 원 결국 버렸다. 고맙다 그러더라고. 지금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1억 8천4백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옛날 9월달 같으면은 3개월 전만 해도 1억 1,900에 접근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벌써 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또 봅니다. 입찰시 문제점이 있느냐?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전국 공매,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한 거네요. 잠깐만요. 아까 한 거죠? 왜 두 분 나왔지? 또 나왔습니까? 상가는 텅텅텅, 빌라는, 자, 이거를 다 끄고요. 업으로 다시 갑니다. 쭉 봅니다. 입찰시, 자, 이중으로 돼서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창녕 봅니다. 창녕. 창녕에 보면은, 일단 지분이죠. 지분, 제시에 제외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매인데, 창녕에 있는 입니다. 그럼 지분이 몇 분의 몇이냐? 감정서 봐야 돼요. 감정서를 보면은 45분의 18 대가 이쪽에 분수. 자, 요거 보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대지역 건물 45분의 18 공매인데 10년간 공실이다. 법정지상권이 유지되는가?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년간 공실인데 사모 될까 안 될까? 촌집에. 네? 돈 됩니까? 돈 안 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10년간 공실인데, 촌집에 10년간 공실인데 돈이 되겠네, 안 되나요? 안 됩니까? 자, 수강시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죠? 이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35% 떨어졌으니까, 요거를 한번 사면 어떻게 했나, 있나, 이긴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토지는 20평, 건물은 8평 샀고, 동네 세무서에서 압류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죠.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기는 3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집이 어때요, 지금? 좀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이게 안 좋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건 안 좋아요. 도로면에 딱 붙어 있는데, 이 안에 쭉 들어가고, 쭉 딱 낀 게 딱 중간에, 그죠? 그것도 안 좋고, 또 요 보니까, 재산 명세를 보니까, 자, 요 볼 때, 잘 봅니다. 요 볼 때, 대지의 지부이다, 건물도 지부이다, 그러면은, 알겠죠? 아, 대지하고 건물이 누가 상속받아갖고 한 사람이 뭐 지부인은 없구나, 느낌 되고요. 자, 단독주택인데 전입자, 이건 좋아요. 전입자 없다. 인문이 물어본 게네. 소재지에 사람이 안 산지 10년 정도 되었다. 이게 지금 일본이 860만 채 한다. 빈집이. 한국이 160만 채. 한국이 160만 채. 일본 따라가죠, 지금. 그러면은 자꾸 인구가 소멸되면은 그 동네는 집값이 오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빨리 그만 주택임금에 누가 부분이 계시면은 시골에 있는 집은 빨리 주택을 맺긴 좋아요. 시간이 갈수록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그죠? 촌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조금 멀리 가보면은 뭐 전부 다 어르신입니다. 나이가 뭐 70, 80, 그 어른 동네에 두루루 모여가 있고 젊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런 데는 그 사람들은 이제 사망을 하면은 동네는 완전히 이제 막 진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납치받으면 안 되고, 그럼 요거를 받아서 전체 경매를 연대해서 이게 35% 팔리냐 이 말입니다, 지금. 자, 다시요. 지분일 때는 내가 30% 받았다 이러면은 전체를 한다 봐야 됩니다. 만약에 쪼개자 해도 이 나머지 이 사람들이 응답 안 할 거예요, 분명히. 응답할 리가 없습니다. 응답하겠습니까? 안 하십니까? 옛날 시골집인데 내가 하나 샀는데 나머지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하자고 신경 안 씁니다.
부모님 계시면은 신경 쓰요. 부모님 계시면은 완전 신경 씁니다. 그가 그게요. 없는 거는, 아이고, 쪼개든 말든, 니가 고용을 하든 말, 니 맘대로. 법원에도 안 갑니다. 소송에도 안 갑니다. 그러면 지 원하는 대로 경매가 될 겁니다. 되면은, 그럼 여러분 사가지고, 35% 사서 70% 팔리겠다 하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요거는 30% 사갖고 35% 팔리기도 내가 볼 때 미지수입니다. 전체가 경매돼도.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접근하면 안 되겠다. 자, 대지와 전이 합계가 105평인데 건물은 매각지어야 되고 소유권 이전할 때 농지증이 필요하고 법직권이 성립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전남 신안군에 대지가 있고 생이 잘 생겼죠. 뭐 보니까 지붕이 바닥 생겼습니다. 그럼 요거를 낙찰을 받으면은 땅이 100평인데 700만 원 싸긴 싸다 그죠? 참 쌉니다 우리나라에. 나는 저 캄보디아에 싼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가 더 싸. 자, 봅니다. 이거를, 자, 공매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죠? 이렇게 보니까, 전라남도 신안군에 대지가 있고 전이 있어요. 이게 또 애매하게. 자, 이 105평, 105평. 목포 세무서에서 압류를 해서 700만원에 팔겠다. 자, 보겠습니다. 집은 좋네, 그죠? 집이나 이 모양새는 좋습니다. 사람이 삽니까? 어쩝니까, 지금? 자, 이래요. 요거는 대지고, 요거는 전이고, 이래요. 그럼 길은 잘 물었네, 그죠? 잘 물어가지고, 나름대로, 전남 신안군에, 그죠? 신안군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이제 요거는 대지고 요거는 전이고 그죠? 이게 밭전입니다. 밭전이고 요거는 대지고 요거를 낙찰 받는다. 그럼 농증 내줄까 안 내줄까? 농증 조금 물었다 그죠? 조금 이 지붕이 조금 이 농가주택 같네. 되겠네. 농증 내주겠네. 자, 어떻습니까? 보기는 괜찮죠? 그죠? 사람이 산다, 안 산다, 지금? 사는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낙찰 받으면 농지증이, 제 생각에는 농증은 뭐 해줄 것 같는데, 아까 이 창고 같은 거 이런 게거든요. 농업 창고. 이쪽이니까. 해줄 것 같고, 그러면은 요거를 사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건물은, 뭐, 내가 볼 때는 거의 철거 겁니다, 철거. 철거입니다. 요것도 막 문제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문제 없고, 건물은 철거하세요.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철거하라고 답을 줄 것 같는데, 어르신들이 두 분 계시면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그러면 이제 철거하라고 공문을 딱 보내놓으면 어떡합니까? 아들아, 네, 강남에 아파트 너그 집에 좀 가야 되겠다. 엄마하고 너 아파트 방 하나 내놔. 그러면 며느리가 난리치죠. 큰일 난다. 그거 뭐 무슨 그런 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라겠죠. 그러면 적당히 파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건 무거워 괜찮은 것 같아요. 위에 창녕은 별로고 신안은 좀 낮고 둘 중에 따져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한 거다. 네. 자, 그 다음에 목동입니다. 목동입니다. 목동의 2번 양천구 목동. 그래도 목동입니다. 만약에 목동에 빌라를 자식들한테 한 사줬는데 저집 사는 보다 재개발돼 버렸어. 아파트 분양가 줘버렸는데 그러면 좋겠죠. 자, 지금 이 빌라를 사는 큰 목적이 아파트 조합원을 유지하겠다. 이게 큽니다. 목적이. 그래서 이제 땅이 2종 일반, 3종이면 더 좋고, 땅이 최소 2종 일반 정도만 딱 접근이 되면은 정말 좋겠다, 내 느낌에는. 혹시 2종 일반 안 돼도 지하철역에서 서울에 근교에 있는 빌라 같으면은 더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거가 뭐,
재개발한다고 막 웅숭웅숭 해가지고 뭐 거기서 재개발을 뭐 300세대, 500세대 한다고 하고 그거 낑기가지고 아파트 분양금만 받아버리면은 괜찮은 거예요. 큰 목적이 뭐 예를 들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지금 안 그러면 돌싱 애미 놓으면 32살 놈 한 놈 있는데 장가도 안 가고 전세를 사주는 것보다는 이런 거 사주는 게 좋아요. 전세를 입주는 것보다 하나 사가지고 소유권을 해놨더니 한 3년을 지났더니 아파트 뭐 재개발하고 분양권 준대. 아파트. 그러면은 대박이 되는 거죠, 또. 좋습니다. 그 목적 보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럼 목동입니다, 목동. 그럼 아파트도 강서구 하곡동이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까? 네? 아, 목동이었습니까? 예, 예. 그래서 목동이니까 같은 값이면은, 또 목동 그 대단지 신시가지 그 옆에 붙었으니까 한번 봅니다. 자, 20에 110, 그냥 한번 봅시다. 110011인데 저 밑에 가보니까 뭐 성계한다, 포기한다. 자, 포기한다 해놨죠? 포기한다 그런 건 좋은데 이반 건축물은 안 좋고 전입은 아무도 없고 자 그럼 괜찮은 거죠? 다시요. 20에 110011 봅니다. 자 봅니다. 목동에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그죠? 목동에 아파트가 물건번호 2번입니다. 전용이 작다, 이죠? 7평. 좀 너무 작다. 딱 혼자 살면 되겠다, 이죠? 애미는 아들 있죠? 애미는 자녀들, 딱 그냥 뭐, 너, 그거 할 수 있거라. 그냥, 이라고. 청수도 4층이네. 그죠? 4층. 삼역 필하우스의 목동인데, 이 4층이다. 그죠? 방향 어때요? 401호. 남양이죠? 남양. 남양입니다. 403호. 아니네. 자, 방향 봅니다. 방향 좋다, 나쁘다? 안 좋네. 401호 요거 좋죠? 그 다음에 4호가 조금 낮고, 요거는 서양이다, 서양. 요게인데, 자, 기억해놓은 거죠. 요 T로 온 거. 이게 2반 건축물입니다. 이게 2반 건축물. 기억, 니은 그런 거. 이게 2반 건축물. 이게 좁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4층에다가 발코니에다가 좀 내가지고 쓰고 있다. 방향이 조금 안 좋네, 느낌에. 이제 발코니, 그죠? 거기다가 그 경량 판넬 지붕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막 쓰고 있는가 봐요. 기억 부분, 있죠? 여기에 이제 2반 건축물 들어간 것 같습니다. 2반 건축물. 2반 건축물. 자, 여기 있죠? 딱지 붙었죠, 여기. 2반 건축물. 다세대 4층인데, 7평인데, 2반 건축물인데, 내용은, 저 뒤에 가면 있죠? 5평. 무단 정축했다. 정축. 근데 보통 보니까, 5회 부담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더 물지 않고, 그 물어보세요. 구청에다가. 5회 부담을 하고 나면은, 그 이상은 안 물리고 옛날에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건 아마 그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5번 이행강제금 물고, 그 뒤로부터는 안 물고, 구청에 물어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낙찰자가 물 수 있느냐 계속. 물 수는 없는데, 딱지는 안 떼준다. 처가 이전까지는. 딱지는 붙어 있어도 이행강제금은 더 안 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 물 수. 아마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예. 그런 거는 구청에, 목동, 양천구청에 건축가 전화해가지고 이반 건축물, 건축가 전화해갖고 이행강제금에 계속 내가 낙찰자가 요번에 사면은 물어야 되느냐, 이반 건축물에 따라서 아마 오해 지냈기 때문에 안 내도 될 거다. 이렇게 아마 답을 줄 것 같습니다. 오해 경과됐기 때문에 옛날에 안 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별 문제는 없는데 뭐가 문제죠? 딱지는 그대로 아직 남아있다. 딱지만 남아있다. 그럼 요거는 지금 보니까 1억 9,500이 있는데 선순위가 있고 그 다음에 건저당이 뒤에 들어오고 임차권하고 경매를 도시부에 넣어주고 여기 보면은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넘기도 말소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받으면 못 됩니다. 목동 겁니다. 목동. 자, 목동 위치가 어디 쪽이야? 위치가 봅니다.
자, 목동 어디 있습니까? 목동. 2대 목동병원. 좌측에 쭉 이리 보니까, 목동에, 야, 그죠? 대단지 하면 좋겠다, 그죠? 쭉 해갖고, 전부 다, 뭐, 2, 3층 조그마한 집들이 많네. 용도지역은 뭡니까, 용도지역? 토지용 계약 확인서는 뭐예요? 2종 일반 뭐 더 좋겠다. 맞네. 그죠? 그럼 요번에 서울에서 요거를 25층 바꿔야 돼 말이죠. 25층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에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그게 이제 같이 전부 다 그냥 대단지로 바꿔버리면 이제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기대감 가지고 지금 이제 목동에나 이런데 이제 빌라가 아주 지금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로 지난번에 1억 9,800이고 전세가 1억 9,500이고 300 차이 나죠. 1억 9,500인데 내가 예로 1억 한 3천에 산데 됐다 그러면은 지난번보다 전세보다 6,500 싸는 거죠. 또 그나마 목동이고 그죠? 조건은 막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요번에 인수도 없고 그죠? 아까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낙찰받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낙찰받으면 되겠다. 아까 이방 건축물 그거만 조금 그건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 봅니다. 내년에 지금은 주택이 절반이 넘으면요 무조건 비과세를 갔습니다. 올 주택 전체를 주택을 봤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주택만 비과세고 상가 부분은 따로 떼가지고 과세를 하겠다. 이런 게 이제 법이 좀 바뀝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바뀐다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주택만 과세를 하고 금년까지는 이거 다 비과세로 가는데 요게 지금 주택만 비과세가 되고 상가 쪽은 이제 과세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상 가치 운영인 거. 자, 내년에 대출을 강력 규제한대요. 내년에 1월달부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뭐? 내년에 담보대출은 전에는요, 아파트 5개라도 낙찰받아고 은행마다 바꿔서 가면은 대출 다 해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2억이 넘으면은 소득을 따지겠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7을 넘으면은 1억이 넘으면은 소득을 따지겠다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초강력 규제입니다. 제가 은행 생활을 저도 34년 했는데 이런 강력 규제는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은 가계대출만. 그래서 지난번에 본 게 국세청에서 사업자를 3일 만에 내가지고 기업다운 자금대출을 해서 편법으로 막 대출이 서울에 강남에 20억짜리도 18억 대출 나오고 하는 것이 나 기업체다. 전자상거래 전문 기업체인데 사업자가 있으니까 기업체에 담보대출로 해주라. 이 담보를. 이렇게 해서 이제 막 편법이 나갔다 이제 저축은행에서 뭐 등등해서 뭐 1조 이상 나오고 뭐 난리가 났대요. 일단은 지금 기업대출 아직 규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가계대출만 강력한 규제입니다. 특히 담보가 주택, 아파트, 빌라 요것들 내년에 아마 2월 1월 달부터는 이제 대출 받기가 어렵다. 그러면 초 대출 규제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우려될지 모릅니다. 내년에. 특히 아파트나 빌라, 주택 쪽에 거래가 대출이 안 되면요. 거래는 거의 끊깁니다. 대출이 안 되면. 끊기면은 결국은 매도자는 아마 뜰 수밖에 없어요. 싸게라도. 급하면 팔아야 되죠. 싸게. 대출이 안 되니까 저가 팔아야 되고 매수자 우위 시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고요. 내년에 굉장히 강화된다. 대출이. 마이너스 대출까지도 전부 다 포함시켰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따지겠다. 2억 이상은 2억 이하 받는 거는 좀 봐주겠는데 2억 이상 받는 거는 이제 뭐 담보 시계세 말아 담보 그런 거 안 치면 안 된다. 소득이 있나 없나 따야 돼. 소득 없으면 대출 받는 생각하지. 은행 오지 말아야 합니다. 7월 되면은 1억 넘는 대출도 마찬가지. 더 또 따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자, 랜드맵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요렇게 5필지 잡는데 여러분들이 한 필지밖에 안 잡혀요. 그럼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랜덤의 힘을 이용하면은 가능하다 했고요.